학생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 안 와요. 늘 안 오니까요. 눈이 내리던 시골 보건소 앞, 성공한 독신 의사는 그 아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말투 하나, 고개를 드는 습관 하나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찌릅니다. 왜 저 아이가 자꾸 그 사람을 닮았지? 어른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의사는 17년 전 자신이 했던 선택을 떠올립니다. 떠나보낸 첫사랑, 밀어버린 책임, 그리고 끝났다고 믿었던 과거. 그날 그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험하러 왔다는 것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강원도 산골 읍내였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바람에 흩날리며 내렸죠. 작은 보건소 앞 시장 상가 스피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삐삐 소리 같은 효과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강도현은 서울대학병원 명찰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굳은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48세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었던 도현은 이제 이곳 시골 보건소로 파견된 책임의사였어요. 성공한 의사, 하지만 늘 혼자였던 남자. 도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건소 앞에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고등학생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젖은 교복, 검은 머리, 그리고 낯선 눈빛. 도현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 해요? 눈 오는데. 도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은 도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기다리는 사람 없으면 그냥 서 있어도 돼요? 도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말투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런 말 누가 가르쳤어요? 고등학생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같은 말 하던데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안 돼. 도현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리고 눈매. 순간 17년 전 기억 속 한 여자의 그림자가 번쩍 지나갔어요. 윤미정. 도현이 20대에 떠나보낸 첫사랑이었습니다. 말투가 왜 이렇게. 도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내가 뭘 기대해. 17년인데. 그때 보건소 문이 열리며 간호사 정선이가 나왔습니다. 45세의 선희는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근데 학생은? 선희가 고등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기약. 아니면 그냥. 확인만. 도현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너무 닮았어요. 미정을. 이리 들어와요. 눈 맞으면 큰일 나.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학생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도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다 멈칫했습니다. 학생증에 적힌 이름, 윤서준, 그리고 생년월일, 2009년생.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9년. 그때였어요. 미정과 헤어진 해. 도현이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남기고 미정을 떠나보낸 바로 그 해였습니다. 설마. 도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도현은 학생증을 집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떨어뜨렸어요. 서준은 학생증을 받아들며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른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어요. 고맙습니다. 서준은 짧게 인사하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도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추워서 그래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떠나보낸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아이.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아니야. 미정이 연락했을 거야. 만약 정말 그랬다면. 도연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17년간 외면해온 진실을. 도연은 눈 내리는 보건소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보건소 안으로 들어간 서준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서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만난 그 의사.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선희가 서준의 체온을 재며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서 왔어?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보내셨어요. 서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했어요. 그때 도연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서준을 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왔어요? 할머니가 검진 받으라고 했어요. 도연은 서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도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간단히 검진 한번 할게요. 도연의 손이 떨렸지만 서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서준이 일어서려는 순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아니,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해서. 할머니 연락처 쓰면 안 돼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서준은 보건소를 나서며 다시 한번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른들은 다 똑같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17년 전 미정이 자신에게 했던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준이 보건소를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건소 문이 다시 열리며 70대 노인 한 분이 들어왔어요. 김옥자였습니다. 서준의 외할머니였죠. 옥자는 손에 김장김치를 담은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서울서 의사 왔다던데 어디 계셔요? 옥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동네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였어요. 선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진료실에 계세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옥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도연이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도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옥자를 봤어요. 처음 보는 어르신이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옥자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연 맞지?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 작은 읍내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니.
도연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아세요? 옥자는 김치통을 진료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사람 얼굴은 늙어도 죄책감은 더 빨리 늙거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자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어디서? 미정이 엄마야. 윤미정. 기억나지?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미정. 17년 전 떠나보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옥자는 도연의 표정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표정. 17년 전에도 그랬지. 책임지기 싫을 때 짓는 얼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미정이가 너 기다렸어. 정말 오래. 근데 넌 오지 않았지. 조금만 기다려만 남기고. 도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 말, 자신이 미정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옥자는 김치통을 도연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미정이가 담근 맛이야. 너 입에만 넣으면 바로 알걸. 도연은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국물, 익숙한 냄새. 순간 기억이 밀려왔어요. 90년대 원룸 라면 끓이던 미정, 삐삐 울리던 새벽.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며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옥자는 선희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사람 만난 거야. 선희는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진료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요? 옥자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지내긴. 너 없이 잘 지내지. 아들 하나 키우면서.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옥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도연의 귓가에 울렸어요. 아들이 있어요? 17년 됐지. 올해 고2 도연의 머릿속에서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생, 17세, 그리고 성이 윤씨.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들이? 옥자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난 말 안 해.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말이야, 도연아. 17년 전에는 책임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 그럼 지금은? 지금도 도망칠 거야? 옥자는 그 말을 남기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옥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도망칠 거야? 도연은 김치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빨간 국물 사이로 김치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맛. 17년 전 미정이 담가주던 그 맛이었어요. 도연은 김치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정아, 미안해. 도연은 차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준의 차트였어요. 보호자 연락처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그때 선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까 어머님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아는 분이셨어요.
선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학생 말이죠? 윤서준. 어머님 손자래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할머니랑 같이 산대요. 도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서울에서 일하신대요. 자주 못 내려오신다고.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나 봐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키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덮었습니다. 설마, 정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 사이로 서준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미정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로. 도연은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자신이 17년간 외면해온 그 진실을. 도연은 김치통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보건소 숙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도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7년 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연과 미정이 있었어요.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2008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근처 작은 원룸. 도연은 레지던트였고 미정은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둘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훌륭한 외과의가 되는 것. 그날도 도연은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도연아, 밥 먹어.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았어요. 미안해. 오늘도 늦었지? 괜찮아. 내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거 아는걸. 미정은 웃으며 라면, 그릇을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라면을 먹으며 미정을 봤어요. 미정은 항상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미정도 힘들다는 걸. 미정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전문이 되면. 미정은 도연의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알아. 그때 결혼하자는 거지? 응. 그때는 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 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도연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미정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미정은 참았어요. 도연의 꿈을 응원했으니까요. 어느 날 미정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할 말 있어. 도연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말해.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바쁜 것 같으니까. 미안해, 미정아. 조금만 기다려. 이번 수술 끝나면.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걸까요? 그날 밤 미정은 혼자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를 받아들고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임신 7주였습니다. 미정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어요. 수술 중이었으니까요. 미정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연아, 오늘 꼭 만나자. 중요한 얘기 있어. 하지만 도연은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졌고 그 후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도연이 집에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미정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들어와 미정을 깨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눈을 떴어요. 도연아, 미정아, 미안. 오늘 수술이 괜찮아. 근데 할 얘기가 그때 도연의 삐삐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한데 병원에서 급하게 부르네. 내일 얘기하자. 미정은 도연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어요. 도연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오늘 시간 돼? 미정아, 오늘 교수님이 나 부르셨어. 중요한 얘기래. 그럼 언제 시간 돼? 조금만 기다려. 이번 주만 지나면. 미정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이제는 칼처럼 아팠어요. 일주일 후 도연은 교수실에 불려갔습니다. 교수는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강 레지던트, 자네 여자친구 있다며? 네, 교수님. 결혼 생각하나? 아직은. 전문의 되고 나서 교수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결혼하면 끝이야. 여기서. 알아들었나?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교수의 말은 명령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교수님. 그날 저녁 도연은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예뻤습니다. 도연아, 미정아, 나 할 말 있어.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나 지금은 결혼할 수 없어. 미정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왜? 교수님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커리어가. 미정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래서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리 잡으면. 미정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 10번 들으면 사람 마음이 죽어. 도연은 미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몸을 뺐어요. 도연아, 너는 내 꿈만 생각하는구나. 미정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난 내 꿈에 없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일 뿐이야. 미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도연아, 나 할 말 있었는데 이제 안 할게. 무슨 말인데?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도연은 미정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것이 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사진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거야? 도연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하려 했던 말, 그리고 서준의 존재.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정을 찾아야 했어요. 이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읍내시장은 장날을 맞아 북적였어요. 어묵 국물 냄새, 붕어빵 굽는 소리, 연탄 배달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겨울 시장의 풍경이었습니다. 도연은 우연을 가장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서준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도연은 시장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서준이 보였어요. 서준은 할머니 옥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옥자가 먼저 도연을 발견했어요. 어머, 선생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옥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장 보러 나왔어요. 혼자 사니까.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아, 인사해. 보건소 선생님이시다. 서준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은 서준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옥자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 저기 생선 좀 보고 올게. 서준아, 여기서 기다려. 옥자는 도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둘이 얘기하라는 뜻이었어요. 도연은 서준 옆에 섰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물었어요. 집은 어디예요? 할머니 집. 잠깐. 서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는 서울.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준은 도연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얘기하지 말랬죠. 미안해요. 근데 엄마 번호라도. 서준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의사니까 궁금해요? 아니면 그냥 닮아서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어른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안 돼. 그러고는 사라지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 자신이 미정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나는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준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마을 이장 박순철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너 엄마 또 연락 안 되냐? 애가 아프다는데.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철이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이 엄마 말이야. 서울서 일하는데 전화가 안 된대. 애가 학교에서 쓰러졌다는데. 서준은 순철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요. 전화하면 지금은 안 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17년 전 자신의 말과 똑같이 들렸어요. 도연은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엄마한테 연락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서준은 도연을 밀쳐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왜 도와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뛰어갔습니다. 도연은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옥자가 도연 옆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따라가 보세요. 하지만 저 애는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해요. 엄마 걱정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을 따라갔습니다. 서준은 시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다 떨어뜨렸습니다. 낡은 USB였어요. 도연이 다가가 USB를 주우려 했습니다. 서준이 움찔하며 빼앗았어요. 그거 건드리지 마요. 뭔데요? 서준은 USB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요. 도연은 USB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USB에 적힌 라벨을 봤어요. 2009 겨울.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09년 겨울. 자신이 미정과 헤어진 바로 그 시기였어요. 학생. 그 USB. 서준이 도연을 쏘아봤습니다. 왜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이랑 상관없잖아요. 아니, 혹시. 서준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른들 믿지 않아요. 특히 갑자기 나타나서 관심 보이는 어른들. 서준은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09년 겨울, 미정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연은 보건소로 돌아왔습니다. 선희가 차를 건네며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선희는 도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윤서준 학생이랑 무슨 관계 있으세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선희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선생님이 그 학생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시거든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아봐서 아는데요. 어떤 선택은 평생 따라다녀요. 도연은 선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선희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은 아직도 선택을 미루는 사람 같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의 말이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숙소에서 서준의 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주소지가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자 성이 윤 씨.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미정의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목소리.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미정아, 나야. 도연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왜 전화했어? 도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보건소 숙소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날렸어요. 도연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미정이 온다고 했어요. 서준을 데리러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도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7년 만에 재회. 도연은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48세. 더 이상 젊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도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벗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어색했어요. 밤 9시쯤이었습니다. 보건소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도연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어요. 긴 코트를 입은 여자. 미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정은 보건소 앞에 서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도현.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정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미정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도연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미정아, 나. 왜 전화했어? 17년 만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서준이. 맞지?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정이 직접 말했어요. 서준.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이. 내 아들이야? 미정은 웃었습니다. 눈물 없는 미소였어요. 이제 와서 확인해?
의사라서 그래. 아니, 난. 미정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조금만 기다려만 남기고 사라졌잖아. 나는 그 말 믿고 내 인생을 접었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으로 끝낼 거면 나타나지 마. 도연은 고개를 들어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 넌 한 번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잖아. 궁금하지도 않았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임신 사실 알고 너한테 연락하려 했어. 근데 안 했어. 왜? 너 인생 망치기 싫어서.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예요. 도연은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왜 혼자 그랬어? 아이는 선택의 결과이지 협박의 이유가 아니니까. 미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미정의 강인함에 압도되었어요.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만 문제가 아니야. 도연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내가 떠나던 그 시절 너 뒤에서 정리해준 사람이 있어. 도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람. 설마 교수님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도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수가 그런 짓을 했다니.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미정아, 나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을까? 미정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는 그때도 선택하지 못했잖아. 나랑 내 꿈 사이에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보건소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서준은 문틈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럼, 맞네요.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서준아. 서준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숨겼어? 그냥, 아빠는 없었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부를 수 없었던 거야. 서준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도연은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요? 확신도 없으면서. 서준아. 그랬어요. 17년 동안 없었는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할 건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미정이 서준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몸을 뺐어요. 엄마도. 왜 이제 와서 말해요? 17년 동안 숨기다가. 서준아, 엄마는 혼자 버텼다고요? 그래서 나도 참아야 한다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서준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정이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아, 서준아. 하지만 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은 미정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아파.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며 도연을 쳐다봤어요. 강도현, 너는 17년 전에도 지금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야. 미정은 그 말을 남기고 서준을 찾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눈발이 도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17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구나.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 뒤에서 정리해준 사람이 있어. 도연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교수를 만나야 했어요. 서울대학병원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도연은 17년 전처럼 그 복도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레지던트가 아니었습니다. 외과 과장이었죠. 아니, 지금은 시골 보건소 파견 의사였습니다. 도연은 병원 이사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의료법인 이사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옛 스승이었습니다. 도연은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고급 양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 권위적인 얼굴. 도연을 보자 교수는 웃었습니다. 강 과장, 오랜만이네. 아직도 혼자야? 도연은 교수 앞에 섰습니다. 교수는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지방 생활은 어때? 내가 추천해줬잖아. 좀 쉬라고. 도연은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미정을 건드렸습니까? 교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뭘 알고 그러는 거야? 17년 전 미정한테 전화했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교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건드린 게 아니라 도와준 거지. 넌 그때 결혼하면 끝났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인생을 왜 당신이 결정합니까? 교수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내가 널 키웠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 내 약점이었어. 도연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약점이요? 사람을 약점이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그런 거야, 강 과장. 성공하려면 약점은 잘라내야지.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너 레지던트 시절 기억나나? 밤새 수술하고 환자 보고 공부하고. 그때 그 여자가 방해됐잖아.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사랑? 그런 거 하려면 의사 하지 말았어야지. 교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가 레지던트 때 쓴 사표. 기억나나?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표. 미정과 결혼하기 위해 썼던 사표였어요. 하지만 제출하지 못했던. 내가 이거 찢어줬어. 너 인생 살려준 거지. 도연은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살려준 겁니까? 그래. 너 지금 어디까지 왔어? 대학병원 외과 과장까지 갔잖아.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동네 병원 의사나 하고 있었을걸. 도연은 교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그때 미정이 연락 못하게 만든 것도. 교수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진짜 강도연을 사랑하면 그 사람 인생 망치지 말라고. 도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뭐, 화나? 근데 사실이잖아. 넌 그때 선택 못했어. 내가 대신 선택해 준 거지. 도연은 교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교수는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 과장, 진정해.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넌 성공했잖아. 성공? 이게 성공입니까? 그래. 내가 원하던 거잖아. 훌륭한 의사 되는 거. 도연은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신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해?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달라질 것 같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비웃었어요. 봐, 넌 지금도 확신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화내지 마. 넌 그냥 선택 못하는 인간이야.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강 과장.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17년이야. 17년. 저는 넌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넌 책임지는 법을 몰라. 도연은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여자나 그 아들한테 뭐라도 하려고 생각도 마. 내가 그러면 내 커리어 끝이야.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나는 내 스승이니까. 도연은 교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자르겠습니다. 뭐?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 말 안 듣겠습니다.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잃은 사람들,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강 과장, 정신 차려. 넌 지금 뭘 잃는지 알아? 압니다. 하지만 이미 더 큰 걸 잃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교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강도현, 나가면 후회할 거야.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도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도연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준의 USB가 떠올랐습니다. 2009 겨울.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교수의 증거가? 도연은 읍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찾기로.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아, 서준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 도연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었습니다. 17년 늦었지만 도연이 읍내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하얗게 얼어 있었어요. 도연은 옥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정과 서준을 만나야 한다고. 옥자는 도연을 작은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연탄 난로가 있는 옛날 식당이었어요. 라면 냄새가 났고 벽에는 옛날 노래 가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미 미정과 서준, 옥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다 얘기해야지. 17년 동안 숨긴 거.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교수님 만났어.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자기가
너한테 전화했다고 인정했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서 뭐해. 그때 서준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USB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절대 보지 말라고 했죠. 근데 난 봤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준아, 내가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엄마가 왜 연락 안 했는지, 누가 막았는지. 도연이 USB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계속 말했어요. 2009년 겨울, 엄마가 임신 사실 알고 전화했을 때 그 교수라는 사람이 협박했어요. 연락하면 강도연 인생 끝난다고.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준은 도연을 쳐다봤어요.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 때문이었어요? 누가 막았어? 누가 엄마를? 옥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내 아버지 인생 망치기 싫어서 입 다물었어.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몰랐어. 미정은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제일 잔인해. 넌 몰랐지만 나는 매일 알고 버텼어. 서준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도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자격은 내가 달라고 할 게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책임은 내가 지겠다. 미정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사람들이었어요. 강 과장님, 교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로? 남자 중 한 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고장이 들어 있었어요. 녹취를 넘기면 내 커리어 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구겼습니다. 돌아가서 교수님께 전해. 이제 협박 안 통한다고.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순철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서울인 줄 알아? 여기서 깡패짓 하면 내가 신고해. 순철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저희는 됐어. 나가. 순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물러갔어요. 순철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결할게요. 그때 선희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옥자가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 일 정리하는 중이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어른들이 침묵하던 시절. 도연은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결할게요. 옥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미정이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다. 모두의 시선이 옥자에게 향했습니다. 미정이 급히 말했어요. 엄마. 옥자는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로 책임지든 말든 하지. 옥자가 도연을 봤습니다. 서준이 아픈 적 있었다.
아주 어릴 때. 그때 너 찾으려 했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옥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백혈병이었어. 3살 때 미정이가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지. 도연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그때 괜찮았어. 다행히 치료 잘 돼서 완치됐어.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혼자서 그 모든 걸 버텼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 넌 내 인생 살고 있었는데. 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나 아팠어? 미정이 서준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어요. 옥자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라. 내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미정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나는 너 원망 안 해. 그냥 내 선택이었어. 도연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나는 최악의 아버지야. 최악의 남자고.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서준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서준을 봤어요. 서준아, 나는 내 아버지 될 자격 없어. 근데 이제부터라도 책임지고 싶어.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멈추고 햇빛이 비쳤어요. 보건소 앞은 하얗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서준이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우산을 들고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17년 전에는 자신이 떠났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다가가는 거였어요. 서준아. 서준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요? 도연은 서준 옆에 앉았습니다. 나, 널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근데 내가 싫다면 기다릴게.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다린다고요? 그 말, 우리 엄마한테도 했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서준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정면으로 서준을 봤어요.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원하면 그냥 옆에만 있을게.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때 미정이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은 도연과 서준을 보며 멈췄어요. 도연이 일어나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도 아직 무섭다. 미정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17년 동안 혼자 살았어. 책임지는 법도 몰랐고. 근데 이제는 배우고 싶어.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도 아직 무섭다. 알아.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도 강요하지 않을게. 대신 도망치진 않을게. 미정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미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켜보겠어.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옥자가 김치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늦게 철들면 그만큼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옥자는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17년 늦었지만 그래도 온 건 다행이야. 도연은 옥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옥자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는. 선희가 보건소에서 나와 도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얼굴이 사람 같네요.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살려고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선택하셨네요. 드디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만에 선택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며칠 후 도연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교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 사표를 제출하러 갔던 겁니다. 도연은 대학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강 과장, 정말 그만두는 거야? 과장까지 했는데? 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디 갈 건데? 시골 보건소요.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잘 생각한 거지? 네. 이번에는 후회 안 할 겁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17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읍내로 돌아온 도연은 서준을 찾았습니다. 서준은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가자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왜 왔어요? 학교 끝나면 같이 밥 먹을까? 서준은 친구들을 쳐다봤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구야? 서준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서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기다릴게. 도연은 학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2시간 후 서준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뭐 먹고 싶어? 라면. 도연은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둘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주문했어요. 서준은 라면을 먹으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도망 안 칠 거예요? 도연은 서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쳐. 약속해. 어른들 약속. 믿기 힘든데. 그럼 지켜보면서 믿어줘.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거 주래요. 서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연이 받아 열어봤어요. 주민등록 초본이었습니다. 서준의 출생신고서였어요. 도연은 서류를 봤습니다. 아버지 칸이 비어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출생신고. 거기 아버지 칸이 비어 있대요. 도연은 서류를 붙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돌리며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근데요, 비어 있는 게 꼭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연은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 서준은 라면을 계속 먹었습니다. 도연도 라면을 먹었어요. 17년 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미정을 만났습니다. 보건소 뒤편 벤치에 서였어요. 미정아. 나 병원 그만뒀어. 미정은 놀라며 도연을 봤습니다. 왜? 여기 있으려고. 너희들 곁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도연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미정아, 17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해도 될까? 미정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해보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눈 그친 보건소 앞에서 세 사람의 발걸음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정은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준은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 그친 하늘은 맑았어요. 나는 성공했고 혼자였고 비어 있었다. 이제는 채우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배운다. 도연은 미정과 서준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였어요. 어떤 선택은 지나간 줄 알았지만 시간은 결국 다시 묻습니다. 도망쳤던 사랑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멈췄고 이번에는 기다리게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